스위스. 스위스는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정식 명칭은 스위스 연방입니다. 수도는 베른이며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를 사용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또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전해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연방공화제로 26개의 주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과 의회,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국가를 운영합니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취리히와 제네바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밀 기계, 화학, 의약품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시계 산업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실까요? 융프라우. 스위스의 융프라우 지역은 알프스 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야외 활동 기회로 인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처녀를 뜻하는 융프라우라는 산에서 유래되었는데, 융프라우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 중 하나로 인근의 아이거 및 웨니산과 함께 알프스의 상징적인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융프라우 지역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융프라우요흐로, 이곳은 해발 3,454m에 위치한 고지대로 유럽의 지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 있으며 여행객들은 이 철도를 통해 눈 덮인 산봉우리와 빙하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융프라우요흐에 도착하면 아이스 팰리스를 방문하거나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주변의 경이로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데, 이 전망대는 주변의 매니, 아이거 및 융프라우 산봉우리는 물론 아름다운 아레츠 빙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융프라우 지역은 또한 하이킹, 스키, 스노보드, 산악 자전거 타기와 같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겨울에는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로 변모하며 여름에는 아름다운 알프스의 초록빛 목초지와 야생화가 만발한 하이킹 코스를 제공합니다. 마테오른. 스위스의 마테오르는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인상적인 산봉우리 중 하나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위치해 있으며 그 독특한 모양과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 산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마테오른의 높이는 약 4,478m로 그 정상은 4개의 가파른 면이 모여 이루어진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를 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테오르는 1865년에 에드워드 휘퍼가 이끄는 등반 팀에 의해 처음으로 정복되었으며, 이는 알프스 산악 등반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반은 당시에 4명의 등반가가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고, 이 사건은 산악 등반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테오르는 등반가들에게 도전의 대상이자 꿈의 목적지로 여겨져 왔으며, 여전히 많은 산악 애호가들이 그 정상을 향한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르는 그 위험성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산악 등반가들에게만 권장되는 산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고 가파른 바위면과 눈 덮인 경사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른 주변 지역은 체르마트라는 작고 매력적인 마을로 자동차 대신 전기차와 마차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체르마트는 마테오른을 바라보며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기점으로 스키, 하이킹, 마운틴 바이킹, 그리고 알파인 스포츠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루체른.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루체른은 스위스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아름다운 호수, 산악 경관, 그리고 역사적인 건축물들로 유명합니다. 루체른은 루체른 호수와 피라투스 산, 리기산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자연 환경은 도시의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루체른의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 중 하나는 카펠교입니다. 이 목조다리는 14세기에 건설되었으며 다리 안에 있는 사파로 장식된 삼각형의 그림들이 특히 유명합니다. 이 다리와 함께 워터타워도 루체른의 랜드마크로 중세시대의 요새 및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체른의 구시가지는 잘 보존된 중세시대의 건축물들과 좁은 골목길들로 유명하며, 이곳을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건축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루체른은 여러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는 문화적인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교통박물관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역사와 발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루체른은 또한 유명한 음악 행사들이 열리는 도시로 특히 루체른 페스티벌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루체른에서는 리기 산과 피라투스 산으로의 여행도 인기가 있는데 리기 산은 여왕의 산이라고도 불리며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산악철도가 운행 중입니다. 피라투스 산은 케이블카나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의 산악철도를 이용하여 정상에 오를 수 있으며 정상에서는 루체른 호수와 주변의 알프스 산맥의 장엄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리히 스위스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인 취리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 중심지이며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취리히는 스위스 북동부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와 린마트 강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자연 경관이 뛰어납니다. 이 도시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구역과 역사적인 구시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축물들과 현대 건축물들이 공존하며 도시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취리히의 중심에는 유명한 바흐호펜 거리가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 거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부티크, 시계 가게, 그리고 국제적인 패션 하우스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쇼핑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구시가지인 알트슈타트는 좁은 골목길, 역사적인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광장들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그로스민스터 대성당과 프라우민스터 교회는 취리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그로스민스터는 두 개의 독특한 탑이 특징이며 프라우민스터 교회는 마르크 샤갈과 지아코메티가 디자인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합니다. 인터라켄 스위스 인터라켄은 베른 고원 지역에 위치한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브리엔츠 호수와 툰 호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호수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유명하며 특히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장엄한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인터라켄은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산악 스포츠, 하이킹,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다양한 모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터라켄의 중심가는 호헤베그라는 긴 보행자 거리로 이곳은 고급 호텔, 카페, 상점,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헤베그 거리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융프라우 모누, 아이거 세 산의 전경이 인상적입니다. 인터라켄 주변 지역은 스위스의 전통적인 마을들과 자연 풍경을 탐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며 인근의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루넨, 멜리엔과 같은 마을들도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융프라우요흐는 인터라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기차역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융프라우 모누, 아이거 산의 환상적인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빙하와 눈 덮인 산봉우리의 장관이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터라켄에서는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타고 주변의 명소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으며 특히 하르더 쿨룸 전망대는 인터라켄과 인근 호수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베른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구시가지를 보유한 역사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베른은 아래 강에 의해 둘러싸인 반도 위에 위치해 있으며 중세시대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녹색 지붕의 샌드스톤 건물과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들이며 이러한 건축적 특성은 베른의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베른의 중심가는 아름답게 장식된 분수, 중세시대의 탑, 그리고 아케이드로 덮인 쇼핑가로 유명합니다. 이 아케이드는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구시가지의 중심에는 베른 대성당이 위치해 있으며 이 고딩 양식의 대성당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교회 첨탑을 자랑합니다. 대성당의 전망대에서는 베른 시내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베른은 또한 곰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도시의 상징인 곰과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도시에는 베른 곰 공원이 있으며 방문객들은 여기에서 곰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로제가르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미와 함께 도시의 멋진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베른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도 유명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곳으로도 알려진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우스, 베른 역사박물관, 그리고 첨단 예술과 문화 전시가 특징인 폴 클레 센터는 베른의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그린델발트 스위스 그린델발트는 스위스 베른주에 위치한 매력적인 산악마을로 알프스 산맥의 놀라운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어 탁월한 휴양지로 꼽힙니다.
이 마을은 유명한 융프라우 지역에 속해 있으며 아이거, 매니, 융프라우의 장엄한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어 등산, 스키, 스노보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린델발트는 겨울에는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로 변모하며 여러 스키 코스와 썰매길, 그리고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하이킹, 산악 자전거,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그린델발트를 출발점으로 하는 여러 하이킹 코스들은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린델발트는 또한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기차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로 융프라우 철도는 이 마을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요흐까지 이어집니다. 이 여정은 압도적인 산악 풍경과 빙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을 자체도 전통적인 스위스 스타일의 목조 건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상점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린델발트는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문화적 체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여름에는 전통 알프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가 마을에서 열리며 겨울에는 다양한 겨울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그린델발트 주변 지역에는 또한 몇 개의 아름다운 빙하와 호수가 있어 특히 트룸멜바흐 폭포와 피르스트 지역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피르스트 지역은 그린델발트에서 케이블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피르스트 플라이어나 클리프 워크와 같은 어드벤처 활동을 제공합니다. 체르마트. 스위스 취르마트는 발레주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 리조트 도시로 특히 마테오른 산의 눈부신 전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르마트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친환경적인 마을로 교통수단은 전기차와 마차가 주를 이루며 이는 도시의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체르마트는 겨울에는 스키, 스노보드, 알파인 스포츠의 천국으로 변모하며 여름에는 하이킹, 산악 자전거, 암벽 등반과 같은 활동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 지역의 스키 지역은 세계의 주요 산, 고른그라트, 클라인 마테오른, 슈나이다호른에 걸쳐 있으며 여러 난이도의 슬로프와 뛰어난 설지를 제공합니다. 체르마트는 또한 마테오른 박물관과 같은 문화적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박물관은 마을의 역사와 마테오른의 등반 역사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에게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주요 관광 명소는 고른그라트 철도입니다. 이 산악철도는 체르마트에서 출발하여 마테오른을 배경으로 한 장엄한 산악 경관을 감상하며 고른그라트 정상까지 이동합니다. 제네바. 제네바는 스위스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레망 호수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프랑스와의 국경에 인접해 있습니다. 제네바는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UN 유럽 본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보건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평화의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존재는 제네바가 세계 정치, 외교,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제네바의 상징 중 하나인 세인트 피터 대성당은 구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는 미술관, 박물관이 많아 예술과 역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목적지입니다. 제네바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제트도입니다. 이 인상적인 분수는 레망 호수에서 140m 높이로 물을 뿜어 올리며 제네바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레망 호수 주변은 아름다운 공원, 산책로, 카페가 즐비해 있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제네바는 또한 고급 시계 제조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유명 시계 브랜드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시계 박물관을 비롯한 관련 명소들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롤렉스와 오메가의 본사가 위치해 있어 시계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생모리츠. 스위스의 생모리츠는 스위스 동부에 위치한 엥가딘 지역의 고급스러운 리조트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겨울 스포츠와 고급 휴양지로 명성이 높습니다. 생모리츠는 1856m의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주변에는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생모리츠는 1864년 알프스 겨울 관광이 태어난 곳으로 1928년과 1948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생모리츠의 여름도 매력적입니다. 여름에는 하이킹, 산악 자전거 타기, 골프, 수상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청정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모리츠 호수와 주변 호수들은 레저 활동과 휴식을 위한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합니다. 생모리츠는 럭셔리하고 세련된 리조트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고급 호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고급 부티크, 아트 갤러리 등이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상점가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지역 특산품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생모리츠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는 폴로 경기, 말썰매 경주, 크레스타 런과 같은 독특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며 여름에는 음악 페스티벌, 예술 전시회 등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어떤가요? 눈의 나라 스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누구에게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나라. 한 번으로 절대 만족 못하는 나라. 바로 스위스입니다.